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거의 중순이 좀 지난 7월 말쯤인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저랑 제 남편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아일랜드의 집 대출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이제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집 대출은 몰기지라고 부르는데 개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이나 이제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산을 합쳐서 조인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랑 제 남편 둘의 자산을 합친 걸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고 아일랜드에서 집을 사고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집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첫 어플리케이션을 쓴 오늘을 시작 시점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뱅켓워크라고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이 은행이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습기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은행의 매니저분과 대충 이제 상담을 잘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오늘부터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일랜드에서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과정을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만들면 깔끔하겠지만 또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을 찍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켰고요. 저희는 일단 뱅크 아일랜드라는 그 은행에 상담을 마친 상태이고 그 은행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거고요. 간략하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몰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몰기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몰기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면 은행 쪽에서 한번 검토를 쭉 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라는 그 링크를 따로 주신대요. 그럼 서류를 업로드하면 다시 이제 서류 검토 기간이 있을 거고 검토를 다 마치고 나면 제 자산과 또 남편의 자산을 다 합산을 해서 은행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가 적힌 Approval in Principle이라는 레터를 준대요. 그럼 이게 대출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은행이 모든 걸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임시 대출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도 집을 보러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가대출 확인서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집을 볼 수 없도록 거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바로 당장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그 오퍼를 넣는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집 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이 정도 가격, 예를 들면 뭐 1억이라고 치면 이 집을 1억에 내놓으면 이 집을 본 구매 의사가 있는 이 소비자들이 뭐 오퍼를 적을 때 1억으로 오퍼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게 9천만 원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억 5천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오퍼를 넣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 그 가격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 단계를 거쳐요. 이 경매도 공공 경매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을 통한 개인적인 프라이빗 경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프라이빗 경매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치게 막 올라가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경매를 넣어야 해요. 가장 많이 경매 제시를 한 그 금액으로 세일즈 어그리드라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진짜 계약은 아니고 이제 더 다른 사람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토대로 은행에 가서 진짜 대출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그런 프로세스라서 1년 넘게 걸린 분들도 있고
그래도 대부분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빠르면 이번 연도 말 혹은 내년 초쯤에는 그래도 저희의 집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남길 예정인데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썼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개인정보 또 저희 월급, 연봉 같은 거 다 쓰고 이제 연봉에 관련해서 이외에 뭐 보너스라던가 뭐 커미션이 있는지 돈으로 주는 거 말고 그 이외에 소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적었어야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의 어카운트를 내야 하는데 온라인 뱅크 같은 거 있잖아요. 레볼루시라던가 N26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다 적으셔야 하고 그 은행에 있는 나의 밸런스까지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이력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 이외에도 그 전 3년치를 다 제공을 해야 해서 그 3년치 고용주들의 주소 같은 것도 다 적어야 되고 그때 내가 받았던 연봉들 다 적어야 하고 아일랜드 이제 레버뉴다라이라는 이제 세금청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실제 내가 받은 연도별 금액을 또 적어야 돼서 그것도 다 적어서 냈습니다. 그 이외에 내가 뭐 다른 대출이 있는지 혹은 내가 뭐 연체되었던 뭐 그런 리페이먼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적으셔야 하고 저희는 지금 아일랜드에서 몰기지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화가 유로잖아요. 유로 이외에 내가 받는 소득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야 하고 주식이라던가 뭐 채권 이런 것들을 투자한 게 있으면 그게 얼만큼의 밸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적어야 해서 그것도 다 적어서 냈습니다. 주소 같은 것도 저는 한 5개 주소를 적어서 냈어요. 지금까지는 전 주소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또 다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정보를 다 채워서 넣으면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제출을 하면 이제 뱅크 매니저께서 리뷰를 해보시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주신다고 해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단추들을 열심히 끼워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영상을 이제 꼬박꼬박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있는데 저희가 몰기지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서류를 다 작성한 게 6시 이후였는데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벌써 가대출 확인서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Approval in Principle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진짜 대출이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확인서인데 24시간도 안 돼서 가대출 확인서를 받게 돼가지고 좀 놀랐고요. 그 가대출 확인서를 받고 나면 이제 집을 보러 다닐 수 있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저희 신청서를 썼을 때 저희의 그 디테일을 적었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내야 돼요. 여권이랑 본인의 여권이랑 같이 찍은 셀카 그리고 주소 증명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서를 내야 되고요. 또 PPS 넘버를 찍어내야 되는데 레버뉴에서 준 서류로 냈고 또 소득 증명서 그거는 은행에서 주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고용주한테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 서치를 하니까 템플릿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받아놔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있었고 그 템플릿에 보면은 고용주가 이제 회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도장이 있고 남편 회사는 도장이 없어가지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왜 도장이 없는지 설명하는 레터를 또 따로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남편 회사에서 그것도 다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있고 또 저는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자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뷰잉을 처음으로 보러 가게 되는데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또 이제 경력이 좀 쌓여야 경험이 있어야 놓치는 것도 없고 꼼꼼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많은 뷰잉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을 구하려고 시작한 지 이제 2주차 되는 시점인데 지금 저희가 3번째 뷰잉을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업로드를 했던 다큐멘트 중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큐멘트 서류 전형을 아직 통과를 못한 상황이고요. 남편 쪽 회사에서 사인을 안 하고 준 서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봤던 집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은 일단 없었고 지금 가는 집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빠진 상황이라 이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뷰잉에 좀 익숙해지고자 또 거리랑 이런 크기 같은 거, 사이즈 같은 거 체감을 좀 하는 거를 익히고자 가려는 거고요. 일단 집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집을 4군데를 봤고 주말에 뷰잉을 하나 더 보러 가기로 했고 오늘 퇴근하면서 또 뷰잉을 하나 넣었는데 그 동네들도 약간 가고 싶은 동네는 아닌 느낌이에요. 이제 주변에 집을 미리 산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집이 조금 작거나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위치는 못 바꾼다. 동네라던가 안전이라던가 그 위치는 못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봤던 그 2번째 예산 안에 드는 집이 동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희는 이제 뷰잉을 한번 갔다 하면 밤에도 다시 가거든요. 동네를 보는데 동네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도보 거리에 뭐 약국이랑 간단한 슈퍼, 술집 이런 거 있고 해가지고 동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쉬웠는데 일단은 다시 거기랑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대출 받을 때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내 꿈의 집, 약간 드림하우스를 꿈꾸면서 그거에 맞지 않으면 하나씩 제쳐나가고 했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보는 동안에도 또 집값이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는 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집들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20대고 사회 초년생들이니까 또 저희는 뭐 아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사서 투자 목적으로라도 당장 사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더 좋은 집을 가거나 이제 아니면 집을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을 맞춰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일단 사야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많이 들었고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일적으로도 좀 바빠지기도 했고 일과 학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 이사랑 대출하는 이 상황까지 겹쳐버리니까 사실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 휴가를 와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으로 빨리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총 10개의 집을 보고 왔어요. 10개의 집 중에서 당연히 마음에 드는 집들이 몇 개가 있었고 저희가 오퍼를 넣은 집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집을 사려면 경매로 사야 하잖아요. 저희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더블린 그리고 더블린 중에서도 그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이 많이 나쁘지 않은 곳들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진짜 막 1억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집을 보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성에 차는 것들도 많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가 토요일 날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는데 그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같은 에스테이트에 집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뷰잉은 토요일 날 잡힌 상태였는데 저희는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뷰잉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니까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뷰잉을 했는데 그게 딱 10번째 집이었거든요.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웃분이 본인이 이사를 나가는 이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집값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주면 자기네들이 은행 대출 얼마를 추가를 해서 새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에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오퍼를 넣고 왔어요. 굉장히 괜찮은 동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고 또 경매에서도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더 큰 가격에 팔리겠지 하고 이제 오퍼만 넣고 온 거였는데 그게 토요일이었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바로 저희 오퍼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일 어그리가 된 상태입니다. 10개의 뷰잉을 보고 4개인가 5개의 집에 오퍼를 넣었는데 세일 어그리가 된 거는 정말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긴장되면서 이게 맞나? 막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세일 어그리는 양측의 의사대로 이유에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엄청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세일 어그리가 되고 보증금을 낸 상태이고요.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집을 찾았다 주소랑 그 에너지 효율이랑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 뭐 변호사 디테일이었나 이런 거를 다 주면 이제 다시 실제 대출금 지원서로 다시 작성을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까먹기 전에 영상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지금은 10월 말인데요. 남편이 본 2개의 변호사는 마음에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봤던 2 변호사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분 말고 저희 동료분이 소개시켜준. 근데 그 변호사분들은 초반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많은 거예요. 저희 뭐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주소 증명도 했어야 됐고 결혼증명서도 보내라 그랬고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보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내고 변호사한테 자기 디테일을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장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으신 변호사분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변호사의 연락처를 드려야겠다 해서 그 연락처를 드리고 이제 세일 어그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정말 빠르게 몰기지를 받으려고 시작한 7월 22일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9월 13일에 세일 어그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2일에 아일랜드에 돌아와서 은행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집을 찾았으니까 대출 확인이 돼 있는 거 이제 집 담보 대출로 바꾸겠다. 이게 보통 순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또 그거에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자율도 골라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갚을 건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 저희가 선택한 은행에서는 그 집의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새로 이사 가려는 집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서를 또 뗐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명서를 부동산한테 또 요구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서류를 또 다 모아가지고 10월 2일 날 집 담보 대출로 이제 신청서를 다시 넣었고 10월 8일쯤에 저희 집주인 변호사에서 저희 변호사한테 우편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이제 집주인 쪽 변호사고 너가 새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변호사라고 들었다. 이제 소개하는 그 우편을 보냈더라고요. 변호사에 관련된 서류들은 다 이메일이 아니라 우편으로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딜레이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8일에 보낸 거를 저희 변호사에서 11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10월 1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한테 이메일을 스캔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집주인 분들도 집을 샀지만 대출을 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집의 주인이 소유권이 은행에 있단 말이죠. 그 소유권을 정리를 해야 되나 봐요. 아무튼 뭐 그 소유권의 문제에 조금 지체가 있어서 아직 계약서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현재 시점까지도 저희는 집주인 쪽에 이게 해결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10월 18일 그게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의 집 담보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승인돼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집 담보 대출까지 승인이 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집 보험을 찾아야 하고 또 대출 보험도 있어요. 대출 보험도 필수로 해야 하고 또 저희의 생명보험까지 들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보험 측면이고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집에 대한 검사고요. 하나는 이제 가치 검사라고 해서 너네가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집이 맞는지를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을 통해 가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집 가치 검사.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이 뭐 1억밖에 안 하는 집인데 내가 3억을 주고 집을 사는 거면 은행에서는 가치가 되지 않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또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해서 저희가 은행에서 3군데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군데랑 지금 예약을 다음 주에 잡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검사는 이제 엔지니어링 검사예요. 그래서 집에 하자가 없는지, 집에 기울어짐은 없는지, 누수는 없었던 집인지, 뭐 마룻바닥 이런 것도 봐준다 하고 뭐 창문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집에 대한 거를 봐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액대가 좀 있어요. 가치 검사를 하는 거면 한 20만 원 정도면 하는데 그 엔지니어링 검사는 한 7, 80만 원은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께서 아직 가치 검사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견본조차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엔지니어링 검사는 좀 이따 해라 해가지고 그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저희의 7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이 정도이고요. 굉장히 집을 빨리 찾은 편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조금 더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는 보통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진짜 키를 받기까지가 그게 이제 3개월 정도니까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가치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찍어두도록 할게요.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쓸 때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집이다 하면 뭐 9억에서 11억 사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희는 딱 저희가 살려는 그 가격에 그 평가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 가치 평가서를 10월 29일 날 받았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은행에서 변호사 측에 이제 리걸팩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면 대출 계약서랑 법적인 그런 것들이 담긴 거를 보내나 봐요. 그래서 저희 거를 10월 31일 날
은행한테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고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11월 20일 날 변호사한테 상대측 변호사한테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뭐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아서 자기가 반송을 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서 반송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9월 11일 날 오퍼가 억셉트되고 9월 13일 날 세일 어그리가 됐는데 장장 9주가 넘게 걸린 거예요. 그 시점부터 컨트랙트를 받을 때까지 9주가 넘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 9주 거의 10주를 기다려서 드디어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국으로 가는 11월 20일 날 들었고 11월 22일 날부터 부동산에서 이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건축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라고 한국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든 반송은 됐지만 계약서를 이제 초본을 받았고 부동산에서도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설계 검사 해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26일 날 예약을 했고 12월 1일 날 제가 아일랜드에 돌아왔는데 12월 4일 날 새로 이제 저희의 프로세스를 맡아주실 그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설계 검사 예약한 거 같은데 뭐 이날에 예약한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설계 검사를 하는 날 어차피 집을 비워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이. 그래서 그날 집을 사기 전에 뷰잉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12월 5일 날 저희가 건축 설계 검사를 하는 김에 두 번째 뷰잉을 갔습니다. 두 번째 뷰잉을 갔을 때 집주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뭐 뷰잉을 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좀 치수 같은 거를 재고 싶어가지고 간 거여가지고 치수를 재러 다시 12월 5일 날 두 번째 뷰잉을 갔고 12월 10일 날 은행에서 EU인지 국가적인지 아무튼 그 전체 그 금융 금리가 내려간다고 저희한테도 새 금리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을 줬어요. 저희가 원래 선택했던 옵션은 캐시백이 있는 거였거든요. 고정금리를 1년만 해도 캐시백을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캐시백을 받고 싶으면 최소 2년은 고정금리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1년을 묵되 더 싼 가격에 할 것이냐 아니면 2년을 묵고 캐시백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리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거를 12월 10일 날 다시 정했고 저희가 그 동안에도 변호사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뭐 컨트랙트 새로 받은 거 있냐 아니면 건축검사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다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뭐 컨설이 있는 거 있냐고 이런 거를 한 4번인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올해 안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막 하다가 12월 16일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에 사무소를 가야겠다. 문을 뜯으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7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번호로 부재중이 떴다면서.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저희를 담당하던 변호사가 길게 이제 부재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부터 이 프로세스를 담당할 거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래 해서 뭐 담당자가 바뀐다고 미리 연락을 주던지 아니면 그걸 못했으면 저희가 전화했을 때라도 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 사람 부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낸 이메일들이 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아직도 상대방 변호사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건축 설계 검사 그거 보고서 보셨냐 여기에 이제 법적 자문을 구하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을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자문은 집을 사기 전에 설계 검사를 하라라는 것만 조언을 해줄 수 있지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문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는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하라고 써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검사를 해준 회사에서는 그렇게 써야만 자기네들한테 책임이 안 가니까 그런 말을 썼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랑 얘기해. 근데 변호사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대.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집을 사는 건데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변호사의 전화를 17일날 끊고 19일날 갑자기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회사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이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 들어갈 거고 1월 6일까지 안 올 거라고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직전에 했던 전화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휴가 간다는 전화를 뗄름 하니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자기네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고 1월 안에는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간 설명 없이 그냥 다짜고짜 결론만 계약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추가 질문을 했어요. 뭐 이제 계약서 있으니까 저희가 뭐 사인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냐 그 이외에 일이 있는 거냐랑 뭐 좀 법적 용어를 섞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물었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너랑 지금 그 프로세스에 관한 상담을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휴가를 가려고 휴가를 안내 전화한 건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전에도 굉장히 변호사한테 불만이 있었는데 2주 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메일에도 답장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큰돈 주고 변호사도 고용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불만족스러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진짜 막
나쁜 리뷰를 쓰리라 막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은행에서도 계속 독촉 전화를 받잖아요. 이게 대출 심사를 받아놨는데 대출을 언제 받을 건지 기한을 안 주니까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알려줘야 자기네들이 대출 뭐 준비를 할 수 있다. 최소 10일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휴가 간다고 전화 왔을 때 이 일을 계속 하셔서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고 최소 10일 노티스를 줘야 된다더라. 대출금을 받기 전에.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비웃으면서 나 이 비즈니스에 24년 있었다고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이 프로세스가 처음이라 며칠 전에 은행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다. 왜냐면 대출금을 받는 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고 그게 19일이었는데 그날 퇴근하고 저녁에 부동산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그때 마침 또 일정이 생겨가지고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그 전까진 계획이 없다가 이제 12월 중순쯤에 그 계획이 생긴 거라 부동산한테도 그렇고 그 변호사한테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는 아일랜드에 없을 예정이니 1월까지는 진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변호사는 뭐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부동산은 1월 셋째 주까지는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한시름 놓고 20일 쯤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대출금을 받으려면 그 대출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생명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죽으면 그 대출이 자동 상환되게 해주는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이거를 안 들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망 시에만 커버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질병도 커버가 되는 게 있고 그런 또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보험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냥 들 수 없고 은행에서 그 보험팀이 있거든요. 그 보험팀이랑 미팅을 해서 보험을 정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1월 3일 날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보험이 너무 여러 가지라고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미팅을 하기로 하고 끝났고 그 비슷한 시점에 변호사가 문자로 자기가 이제 1월 6일부터 다시 사무소 여니까 그 주쯤에 와서 사인하자고 그 계약서 사인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1월 9일 날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으로 가서 계약서를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계약서들에 사인을 하러 갑니다. 지금까지는 가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하면 이제 물을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잔금 처리랑 다 하고 사인도 다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1, 2주 이내에 직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월 9일이었고요. 계약서 조건이 저희가 바이어로서 먼저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을 토대로 현재 집주인이 팔겠다는 사인이랑 자기네들 새집 계약 이렇게를 저희가 사인을 한 뒤에 하겠대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팔아야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최대 뭐 2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월 말이래요. 2월 말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난 1월에 키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월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평가 있잖아요. 그 평가가 4개월만 유효해요. 4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다시 받을 때 당연히 돈을 또 내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랑 두 번째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 사이에 시장가? 그 가치가 변동이 되면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대출금에도 변동이 있을 거라는 위험 수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4개월이 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10월 말에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이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2월 말 전에는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고 또 저희가 2월에 또 중간에 2주나 한국을 가니까 2월이 넘어가면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2월 말이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와중에 아까 저희가 들었던 그 대출보험, 사망보험 이외에도 이제 집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집은 이제 뭐 집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을 때 뭐 화재라던가 누수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은행에서 소개를 해준 보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보험료를 예산을 받아놨었거든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낼 거다 이 집 컨디션이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1월 3일 이후에 가격이 올랐대요. 대폭. 근데 저희는 그 예산을 11월 초에 받은 예산이라 3개월 동안 유효해서 2월 초까지 그 보험을 받으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2월 초가 넘어가서 이 예산이
무효해지면 새 예산을 따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받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을 절대 넘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한테도 전화를 막 했어요. 이게 우리는 다 사인을 했고 이제 집주인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 듣기로는 1월 셋째 주까지는 키를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집주인이랑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좀 했었어요. 무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어요. 집주인분들 프로세스도 잘 돼가기를 바라고 혹시 언제쯤 키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생기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의 바로 답장이 와서 자기네들도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약서를 쓰러 가기로 했고 그날 저희한테 팔겠다는 계약서, 새 집을 사겠다는 계약서 둘 다 쓰기로 했대요. 그것만 쓰면 자기네들은 그 이후에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서 금방금방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15일 날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이사는 그 바로 다음 주쯤엔 나가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1월 14일이거든요. 이 대화 내용은 어제 얘기예요. 1월 13일 계약서 쓰고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날짜를 얘기해줄 수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찍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사포 얘기하듯이 지금 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이고요. 지금 회사에 있는데 진짜 최대한 한국 가기 전에 키를 받고 가고 싶은데 제가 이 세일 어그리 된 시점부터 2월까지 한국을 다시 가면 총 3번 한국을 가는 거거든요. 집 계약, 가계약하고 집이 없는 게 3번이나 되는 거예요. 한국 가는 게. 그래서 최대한 키를 받고 한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제 월요일날 저희 측 변호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상대 측 변호사가 우리 계약서를 다 받아받고 했는데 1월 말까지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고 2월 말까지는 꼭 이거를 마무리하겠다는 조건은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들었을 때는 1월 말에 나갈 것 같더니 갑자기 웬 또 2월 말 해가지고 또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저희의 세일을 마무리를 해야 그쪽의 세일 프로세스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보험을 다 들고 그 대출금 자체가 은행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변호사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변호사가 상대층 변호사한테 돈을 주면 그 변호사가 또 은행한테 돈을 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측 변호사가 저는 저 나름대로 보험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보험들을 오늘 들어놓고 자기는 은행한테 대출금을 달라라는 그 서류를 보내겠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한테 보내놨던 보증금을 상대측 변호사한테 보내겠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바로 어제 들어야 되는 보험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적 다 받고 비교 좀 해본 다음에 바로 1월 29일부터 시작하는 보험을 들어놨고요. 실제 이사는 1월 29일에 못할지언정 보험 그 날짜를 그쯤으로 받아놔야 30일이나 31일 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다 해놓은 상태고요.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돼요. 진짜 너네가 필요로 하는 이 보험들 다 들었다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험 들고 나서 바로 제출을 했거든요. 카메라를 킨 이유는 지금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서류는 다 받은 상태고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 저희 측에서는 거의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측 변호사도 상대 측 변호사한테 우리 클라이언트는 1월 말까지 이거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재촉 레터도 보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빨리 모든 게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한국 가기 전에 집을 살려면 1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모든 게 해결이 잘 돼서 지체 없이 이사를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키를 한국 가기 전에 받는다고 해도 이사는 바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키를 받고 가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클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을 간 게 이제가 3번째거든요. 지금까지 집을 곧 살 거라는 생각에 이사를 곧 하겠지라는 생각에 캐리어를 엄청 많이 꽉꽉 채워가지고 한국에서 짐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집 사는 프로세스가 늦어지면서 캐리어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2번째 한국 갔을 때는 심지어 캐리어를 하나 더 사서 왔어요. 근데 지금도 캐리어를 못 풀고 가면 너무 슬프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길 바라며 곧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이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조급해질 거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집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싼 금액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을 편하게 갖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이 꼭 언젠가는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이 집에 집착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집에 경매 마지막까지 갔는데 몇백만 원 차이로 떨어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너무 별로인 집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별로인 집에도 경쟁자가 막 열 몇 명이 있는데 다들 너무 사고 싶어 하고 저희같이 처음 집을 사는 집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같이 이제 first time buyer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집 대출부터도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데 first time buyer들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같이 나이대가 어리다거나 신혼부부라던가 뭐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second time buyer 아니면 movers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출을 타법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집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 그게 내 자산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대출 보태서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러 가는 집에 세컨 타임 바이어나 모벌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으로는 밀리겠다. 를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었고 진짜 막 뷰잉을 보러 갔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웃들한테 가가지고 막 친근감 있게 막 하고 이제 벌써부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했고 이제 뭐 아기나 가족들을 데리고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학교 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 문제나 이런 거를 따지면 정말 영혼을 끌어서라도 그 집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도 밀린 적이 한 4번인가 있었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집을 사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유롭게 최대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느낀 점은 보통 경매 가격이 더블린을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예산이 1억이다 하면 5천만 원의 집을 봐야 경매로 막 하다가 1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동네가 좋다거나 집이 관리가 정말 잘 됐다거나 시기적으로 이제 집은 많이 안 나오는데 살 사람이 많다거나 이렇게 하면 1억까지도 오르더라고요. 그 정도의 예산 갭을 두고 집을 보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 집을 보고 다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으니까 이제 시간 낭비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은행 관련돼서 아일랜드는 어찌됐든 굉장히 행정 처리가 느린 나라예요. 예전에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로 해주려다 보니까 또 굉장히 체크할 것도 많고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출은 내가 지금 당장 집을 보고 있지 않아도 벌써부터 그냥 신청서를 내시길 바랄게요. 가대출 승인이 난 거는 12개월 동안 유효해요. 그리고 12개월이 지나면 또 검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집을 한번 슬슬 볼까 생각이 든다면 집을 보기 전에 일단 대출 신청부터 하시는 게 최소한의 그 딜레이를 가질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집을 사려는 이 사람들은 세 군데랑 세 파티랑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은행,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세 파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세 그룹에서 주는 정보들이 다 다르고 그 모두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부동산은 셀러 편일 거고 은행은 최소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호의적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나는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을 텐데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정말 말이 쉬운 거지만 이런 거를 다 일단 예측을 하고 하셔야 조금이라도 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장 6개월에 걸친 이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 집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프로세스 동안에는 진짜 막 간절함도 간절함이고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 부담감과 쫓기는 마음 때문에 사실 6개월이 아니라 막 1년이 넘게 걸린 기분이었어요. 하루하루 이제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호사랑 이런 것들 일을 겪으면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면 6개월 평균 정도 딱 걸렸네 싶은데 그 동안에는 진짜 우리 프로세스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결론적으로 찾아서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 집을 택하기 전에 저희가 봤던 9개의 다른 집들 영상도 이 전주에 올려놨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국에서는 집을 사보거나 계약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일랜드에서 집을 사는 게 절대적으로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변호사도 필수적으로 껴야 하고 행정 처리가 좀 느린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답답함도 있고 또 아일랜드는 또 EU 국가로서 EU 간의 그런 이민이나 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다른 유럽 나라에서 아일랜드로 이민이나 여행을 와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유럽 대표의 중립 국가로서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기도 해요. 땅덩이에 비해서는 인구가 작은 편인데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인구 수를 집을 짓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집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우스는 이제 면적당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일랜드 그리고 특히 더블린에서는 집을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오늘 영상도 길고 길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속도를 높이거나 자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환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